자, C 언어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C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개의 문장 중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드를 되풀이해서 실행하고자 할 때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C 언어에서는 같은 문장을 자동으로 반복 처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반복문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반복문의 형태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같은 실행문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반복문입니다. 따라서 반복문 안에는 항상 반복의 조건을 정의하는 조건식과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문장이 있고요. 조건식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반복문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hile 문장, for 문장, do while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의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 중 이번 주에 배우고자 하는 반복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예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코드는 컴퓨터와 사용자가 서로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된 수를 사용자가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 생각했던 숫자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에 보시게 되면 인티저 정수형 타입의 변수 answer라고 하는 변수명 안에 59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값은 5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계속 이 59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변수를 지금 인티저 answer 바로 밑에 있습니다. gues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59라고 하는 값을 사용자가 계속 찾아내기 위한 시도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밑에 있는 integer trice라고 하는 변수. 지금 일단은 시도 횟수는 이제 아직 없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는 answer라는 변수와 guess, 그 다음 trice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3개를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59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들어갈 거죠. 그럼 키보드 입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입력 함수인 스캔f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먼저 코드에서 보시게 되면 두 문장 바로 밑에 printf 정답을 추측해 보세요 라고 하는 화면이 먼저 뜰 거예요. 뜨고 그 다음에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자,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는 것이 문자열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정수형으로 받아서 그러면 그 정수형으로 받은 값을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guess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시키는데 이때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지고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져 있는 주소가 있으니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안에다가 키보드 입력했던 guess의 값을 저장시켜라 라고 하는 문장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도가 아까는 0이었으니까 지금 시작했으니까 0 플러스 1 해서 한 번 증가를 시켜 주셔야죠. 그래서 시도는 하나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if 문장에 가죠. if 문장에 가서 어떻게 하죠?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값과 지금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갔던 값들을 비교를 해서 if 만약에 지금 키보드로 들어가는 guess라고 하는 그 값이 지금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answer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정답보다 높습니다 라고 하는 printf 문장을 띄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guess라고 하는 애가, 즉 키보드로 입력 들어갔던 애가 answer보다 작다라면, 아, 지금 현재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정수보다 값이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 반복 처리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do while 문장입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 guess가 생각했던 게 answer라고 하는 애하고 같지 않을 때까지. 같지 않으면 계속 도는 거예요. 일단 계속 무조건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 내용을 처리해 주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값이 맞아질 때까지. 맞으면 이제 탈출하는 거고, 틀리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 처리하는 방법이 do while 문장인데, 이 do while 문장은 일단 do라고 하는 것은 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print, scanf, tries, 그 다음에 if 문장을 무조건 한 번은 돌아요. 한 번은 돌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할 건지 말 건지는 while 문장에 있는 조건이 이 참이 되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은 일단 이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반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while 문장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이 참이면 반복을 처리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 처리 안 하고 이 두 while 문장으로 탈출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printf 축하합니다 시도 횟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주성문 처리하시고, 주성문은 제가 조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리해놨죠? 그 다음에 실행 결과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지금 그 강의 자료에 보여드렸지만 순서도는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플로우, 흐름도를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행되는구나, 어떤 단계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고, 어떤 조건문에서 참이면 어떤 문장을, 거짓이면 어떤 문장을 처리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 계시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코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오류 같은 것들도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작업하는 내용이 좀 많고 아직은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있으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눈이 달라지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반복문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같은 실행문을 반복 처리하는 것이 바로 반복문이에요. 이때 반복의 조건을 정의하는 조건식이 있고요. 그 조건식이 만족을 했을 때 실행하는 문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조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복문은 for문과 while 문장과 do while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예제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do while 문장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for문과 while 문장과 do while 문장의 특징을 먼저 좀 보신다면, 첫 번째 for문은요, 반복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해요. 반복 횟수가 정해진 것.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추측을 하는데 추측을 했을 때 반복되어지는 내용에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거는 뭐예요? 추측했을 때 뭐 내가 한 번에 찾아낼 수도 있고 두 번에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이상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조건식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while문은 반복 처리되는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조건부터 검사해요. 다시 한번요. while 문장은 반복 처리하고자 하는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이 문장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조건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앞에서 보셨던 do while 문장은요, 일단 반복 처리할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해요. 일단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반복되어지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폼부터 한번 볼게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가운데 화면의 내용이 코드입니다. 자, 정수형 타입으로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으로 대입, 초기화를 시켰어요. 이때 자, 이제 내가 반복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 반복 처리할 거냐면 1서부터 10까지의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적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더해야 되죠. 1 더하기 2 하면 3이죠. 거기에다가 1 더하기 2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3이죠. 그럼 3 더하기 3 하게 되면 6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4가 나와야 되니까 6 더하기 4 하게 되면 10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가는 거죠. 따라서 반복돼서 누적 합을 계산하고 그 누적된 것을 또 연산하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포문의 기본 틀은 이와 같습니다. 포문장 쓰고요. 반복시키고자 하는 초기값, 변수의 초기값, 먼저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정수용 타입의 i라고 하는 변수가 반복을 시키는데 반복시킬 때 시작값이 0부터 시작해서 1번. 그러면 이 반복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조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죠. 어디까지 가나요?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갑니다. 10까지.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시킬 문장이 어디 있냐면 3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sum은 sum 플러스 i니까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썸과 그 다음에 대입연사자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썸은 다른 썸이죠. 따라서 썸은 썸 플러스 i가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썸은 위에 인티저 썸이라고 하는 초기화를 0으로 해놨던 그 변수의 썸이에요. 그러니까 0 더하기 i가 얼마인가요? 0이죠. 그러면 썸은 얼마인가요? 0이 되는 겁니다. 0. 그러면 0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3번에서 i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증가시켜서 얼마까지 가냐면 i가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는 1이 되죠. 근데 그 i는 1이 2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 조건에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sum은 sum 플러스 i에 i가 1이 되어지고 sum은 아까 얼마 나왔어요? 0 나왔으니까 0 더하기 1 하게 되면 sum에 얼마 들어가요? 1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맨 위에 있는 인티저 sum은 0 이거는 처음에 이 for 문장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만 쓰는 거고 그 다음부터 반복문에 들어가는 sum은 지금 for문 안에서 이제 실행되어지는 이 sum의 값이 계속 sum은 sum 플러스 i에 있는 이 오른쪽 sum에 그 값들이 계속 대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문장의 첫 번째 반복시키고자 하는 변수의 초기값 따라서 여기 1번은요 반복 이 초기식은 최초에 한 번만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i가 0이 들어갔다는 거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이 i가 2번에 나와 있는 조건식이 참이 되면 3번으로 내려가서 3번의 문장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으로 올라가서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그 i 값의 조건이 2번에 가서 반복 이제 처리하기 위한 그 i 값이 이 조건에 맞느냐? 맞아요. 조건에 맞으면 밑에 있는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하는 문장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 이제 이 조건이 거짓이다라고 하게 되면 form은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for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알아봤던 for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티저 정수형 변수에 a라는 변수 선언하고요. 그 a에다가 1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인티저 정수형 타입의 변수 i를 선언해 놓고요. i에는 아직 초기값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 i가 바로 뭐냐면 반복 처리할 수 있는 횟수, 즉 반복 처리하기 위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문은 만났어요. 자, 포문에 i가 있습니다. 그 i는 위에서 선언되었던 정수형 타입의 i, 그거죠. 그 i가 0부터 시작을 해요. 초기값이.
그러면서 실행하면서 어느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가냐면 i가 3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i 값이 0일 때 한 번 돌고 1일 때 한 번 돌고 2일 때 돌고 3은 어떻게 되나요? i가 3보다 작습니까? 그건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반복 처리가 되는 것은 3번 도는 거예요. i가 0이었을 때, i가 1이었을 때, i가 2였을 때 돈다라는 거죠. 그죠? 예, 3번 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a는 a 곱하기 2가 되는데 앞에 있는 a, 즉 좌측에 있는 a와 우측에 있는 a가 서로 같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a의 초기값이 위에 보게 되면 1로 초기화를 잡아놨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그 곱한 결과가 왼쪽에 있는 a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a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위에 있는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증감연산자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i가 아까 0이었으니까 이번엔 i가 1이 되겠죠? 그러면 i가 1이 되는데 i가 3보다 작냐? 네, 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시 a는 a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a가 아까 얼마로 나왔어요? 2로 나왔죠. 그러면 2 곱하기 2 하게 되면 a가 얼마 되나요? 이번엔 4가 되는 거죠. 자, a 값이 4가 됐습니다. 즉 위에 나와 있는 인티저 a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for 문장에 a는 a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a 값이 나오는 내용은 for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4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i가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죠. 1을 다시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얼마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2는 i가 3보다 작으냐? 네, 2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a는 a 곱하기 2 했을 때 a가 아까 얼마였어요? 4였죠? 그럼 4 곱하기 2 하게 되면 a가 이번에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럼 8이 되면서 다시 i의 플러스 플러스니까 지금 i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니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문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프린트 F 문장에 가서 A가 얼마가 찍히는 겁니까? 8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포문이 되고 이 포문은 반복 횟수가 딱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 드릴게요. 반복을 처리하기 위한 초기 값은 최초로 설정한 거 다음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건을 물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문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증감식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어지게 되면 계속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고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거짓이다라고 하면 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프린트 문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문의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왼쪽 아래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4번 라인입니다. 인티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네요. 반복 처리하려고 하는 변수죠. 자, 거기에 5번입니다. for 카운트가 초기 값이 0부터 시작해서 카운트가 15보다 작아질 때까지 카운트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6번 라인을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맞죠? 자, 그러면 카운트가 0이 들어가니까요. 0은 15보다 카운트가 15보다 작죠. 그 조건 만족하죠? 그럼 이제 프린트 문장으로 가요. 가서 자, 거기에 프린트 F는 자, 몇 회 출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력 나왔어요. 출력 나왔으니까 앞에 0 해놓고 나서 두 칸 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이 띄고요. 자, 보시게 되면 위에 그 프린트 문장의 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출력 스마트 IT 영어 수업 C 언어 수업이라고 해놓고 카운트가 플러스 1 얘가 바로 퍼센트 %D에 출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0회 이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하냐면 0 플러스 1 하니까 1회, 01회 이렇게 해서 찍히는 거죠. 언제가 될 때까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15보다 작아질 때까지니까 총 개수는 총 몇 번 찍는 거예요? 15번 찍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회 보시게 되면 1회부터 시작해서 15회까지 이렇게 찍히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반복문 처리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카운트의 초기 값이 0으로 들어갔고 그 0부터 시작해서 그 카운트를 몇 번 반복시킬 거냐면 15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14까지만 반복문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카운트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근데 0부터 시작했으니까 총 개수는 15번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printf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총 15번 수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코드는 이거 너무 쉽죠? 자, 맨 아래쪽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일단 반복 횟수를요,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내가 5를 하게 되면 5번 반복 처리하는 거고요. 6 하게 되면 6번 반복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아래쪽에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자, 반복 횟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화면 하나 띄워주고 여기다가 내가 키보드로 5를 하게 되면 5번에 해당되어지는 것만큼 6번에 나와 있는 printf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코드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려있는 이 가운데 있는 코드를 지금 그 가운데 코드 있는 왼쪽에 있는 밑에 화면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과제 1번을 수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는 코드와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canf라고 하는 표준 입력 함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8번 라인에 있는 표준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합개발 환경 안에서는 보안 경고가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번 라인에 define crt square no warnings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캔애플을 썼을 때 보안 경고가 뜨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 솔루션 탐색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 그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가시고요. 속성에서 보시게 되면 왼편에 항목이 나와 있죠. 그 항목 안에 보게 되면 C, C++라는 애가 있고 C++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편에 SDL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SDL 검사를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면 지금 이제 스캔F 문장을 썼을 때 보안 경고가 뜨지 않은 것으로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애를 카운트를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반복시킬 거냐라고 하는 값에다 조건식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일단 반복문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반복 횟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초기화할 수 있는 5번 라인에 인티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선언했고요. 그 다음 키보드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6번 라인에 있는 정수형의 num이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을 시켜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먼저 화면으로 띄워야 되니까 7번 라인에 printf 문장을 써서 반복 횟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화면에 초기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이제 7번 라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canf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자,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전부 다 문자열로 들어가니 정수형의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찾아가서 그 안에 뭘 넣어라?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수값을 넣어라, 이 소리죠. 이때는 정수만 처리하는 걸로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 출력에다가 정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의 딱 이렇게 해서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 9번 라인에 반복문을 처리하는 거예요. 반복문은 반복 횟수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폼은 카운트는 0부터 시작했어요.
카운트가 뭐보다 작아질 때까지,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넘보다 작아질 때까지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처리해라. 자, 그러면 카운트의 조건을 한번 보시면 넘이 있어요.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넘이 있습니다. 걔보다 작아질 때까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넘이라고 하는 그 안에 키보드로 들어갔던 5가 저장될 것이고, 그 5가 저장되면서 9번 라인에 보게 되면 카운트는 0부터 시작해서 카운트가 5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 카운트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참이면 10번 라인에 있는 프린트F 문장들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카운트가 넘의 조건, 작으냐라고 하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12번 라인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내용은 6번 라인과 그 다음에 7, 8번 라인 그리고 9번 라인에 이 넘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카운트 반복할 수 있는 반복 그 조건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while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 실행문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while 문장에서는 조건식을 먼저 검사하고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실행문을 반복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10보다 작을 동안 계속해서 A는 A 곱하기 2라고 하는, 즉 2배씩 반복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드를 잠깐 보실까요? while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식이 참이 되면 실행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티저 a라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시켰고 while 문장이 나왔어요. 이 a가 10보다 작아질 때까지, 지금 a가 1이죠. 1이니까 a가 10보다 작죠. 그럼 그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락 안에 있는 a는 a 곱하기 2라는 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1입니다. 그리고 a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a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지금 좌측에 있는 a에는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while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럼 a가 2니까 10보다 작죠. 자, 그러면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반복 처리하죠. 그럼 a가 얼마예요? 2가 되고 2 곱하기 2 하니까 4가 되죠. 예, 4가 됩니다. 그럼 4가 돼서 다시 조건문으로 올라가죠. 그럼 4가 10보다 작죠, 당연히.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실행 문장으로 나와서 a가 4 곱하기 2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위에 가서 8은 10보다 작죠.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8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16이 되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만족이 되어지는 값 A가 뭐가 나올까요? A가 8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A, 좌측에 나와 있는 A잖아요. 좌측에 있는 A. A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들어가 있는 A하고는 같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A가 뭐예요? 8이죠. 8이면 A가 10보다 작죠. 그 조건 만족하는 거잖아요. 만족을 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A가 8이니까 8 곱하기 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6이죠. 여기까지는 참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A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16이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16이 더 크죠?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건이 좌측에 있는 A와 그 다음 그 안에, 즉 우측에 들어가 있는 A 곱하기 2와 얘는 같지 않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while 문장은
조건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실행문을 실행시키는 것이 바로 while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활용 프로그램,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코드로 한번 작성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 라인서부터 12번 라인까지가 그 while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4번 라인에 변수 정수형 A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A라는 곳에다가 1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라인에 while 문장의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A가 1이니까 A가 10보다 어떻게 합니까? 작죠?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에요. 그래서 9번 라인에 가서 A는 A 곱하기 2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A 값을 찾아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 while 문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A가 아까 초기값이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2 하게 되면 A가 2가 되니까 2라고 하는 것을 A가 10보다 작으냐? 네,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계산된 A 값이 10보다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지게 되면 13번 라인으로 해서 A값 출력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나와 있던 16이라고 하는 값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번 라인에 제가 주성문 처리한 게 있어요. 일단 먼저 A가 뭔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A의 초기값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9번 라인을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라인에 쭉 선 하나 이제 찍 그리신 다음에 11번 라인에 여기 즉 9번 라인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11번에서의 찍히는 게 뭐가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시면 초기에 A 값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A 값이 어떻게 계산됐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13번 라인에 있는 프린트 F 문장은 여기는 주성문으로 처리해 보세요. 그럼 결국 실행되는 문장은 6번서부터 시작해서 12번 라인 안에 있는 이 반복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계속 뭔가 출력이 되겠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while 문장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고 그 값들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제 1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8번, 10번, 11번에 있는 주성문을 다 빼버리고 이 코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13번 라인을 주석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 안을 실행시켜 보시고요. 그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A 값이 어떻게 연산 처리가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행 화면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은요 조건식을 먼저 검사해요. 그리고 그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그 조건식 안에 이제 while문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는 실행문을 반복 처리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while문을 이용한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밑에 보세요. 먼저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누적 수를 계산하는 즉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가서 그 키보드 입력 들어갔던 값을 누적 계산해서 총계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1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입력 들어간 것이 만약에 10이다라고 넣게 되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20을 집어넣게 되면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키보드로 정수형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음수로 해서 값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까요? 라고 해서 다시 이 위에 있는 화면처럼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핵심 기본적인 키포인트의 UI 화면 설계겠죠? 예,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while문을 이용해서 키보드에 입력되어진 수까지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양의 정수값을 정확하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회 반복하면 1, 2회 반복하면 3 이렇게 해서 쭉 10까지 더하게 되면 총 55라고 하는 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는 뭐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지는 누적 합계 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과제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키보드로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수값으로 입력받은 숫자까지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수값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는 음수값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내용만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해서 그 키보드로 입력받았던 거, 누적 합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 횟수 처리하는 거에 대한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선언하는 게 5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으로요, su라고 하는 입력받을 값 저장하는 변수 선언하고요. cnt는 반복 처리할 수 있는 카운트, 반복 횟수를 처리할 수 있는 변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합은 지금 입력 들어갔던 그 수를 누적 합계 계산한 그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합이라고 하는 곳에 변수를 선언하고 합에다가는 초기값으로 0으로 대입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라인을 볼까요? 8번 라인에 프린트 F 문장이 먼저 나와서 어디까지 합수를 구할까요? 라고 하는 이제 화면, UI 화면 설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번 라인에 scanf s 함수를 써서 키보드 입력을 받습니다. 그 키보드 입력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su라고 하는 수예요. 그 수에다가 앞에다가 간접 참조 연산자인 %를 넣었죠.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지고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진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소값 안에다가 지금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가는 값이 그 안에다가 대입, 저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1번이에요. 키보드로 입력 들어갔던 이 숫자가 0보다 작으면 11번 라인이죠. if 그렇지 않으면 17번 라인 else 문장이에요.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음수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양수니까 자, 만약에 0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if 문장으로 가서 13번 라인에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메시지 떨어지고요. 14번 라인에 printf 문장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고 15번 라인에 go to 문장이 나왔어요. 이건 반복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을 수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어느 특정된 레이블로 바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바로 go to라는 문장입니다. go to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R2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진 곳으로. 그게 이제 R이가 이제 변수인데 레이블을 가리키는 값이 이제 R2예요. 이때 바로 문장을 보시게 되면 7번 라인에 R2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이 레이블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여기 안에는 콜론을 찍습니다. 콜론 찍어서 8번, 9번 라인으로 그 문장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음수가 들어오게 되면 13번, 14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게 출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 go to 문장을 만나서 R2라고 하는 레이블로 바로 go to 갑니다. 그리고 나서 8, 9번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키보드 입력을 받았던 애가 11번 조건이 아닌 else 문장을 만나게 되면 17번 라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라인 안에서 19번 라인에 count의 초기값 1로 시작을 했어요. 얘는 0으로 시작하지 않고 1로 시작을 해서 12번 라인에 while 문장을 만납니다. count가 어디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까지 지금 들어오는 그 키보드의 값, 숫자 그거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까지 22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26번 라인까지가 반복 문장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은 플러스는 그 다음에 카운트 이 소리는 바로 뭐냐면 합은 합 더하기 cnt 이거 누적 합 더하는 거죠. 그래서 24번 라인 안에서 지금 몇 회 반복이 되었고 그 반복되었던 숫자가 얼마인지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카운트 반복을 증가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25번 라인에서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그 조건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21번 라인에 있는 그거와 비교를 하죠. 아, 그러면 카운트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수를 10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17번 else 문장으로 가서요. 10은 정수니까, 양이 정수니까요. 그러면 19번 라인에 카운트가 초기 1부터 시작해서 21번 라인에 카운트가 1은 점수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3번 라인으로 가서 합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지금 합초기값 5번 라인에 보게 되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 더하기 카운트 1 하게 되면 합에 얼마가 들어가요? 1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카운트가 1이었을 때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2로 플러스 밑에 있는 25번 라인으로 가서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while 문장에 있는 조건문에 2번으로 가죠. 그래서 다시 23번에 가서 아까 합이 얼마였습니까? 합 0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합은 1이 되죠. 1 더하기 카운트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니까 합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1, 3, 5, 10, 15, 21 이렇게 해서 쭉 찍히는 거죠. 이때 예, 처음에 더했던 이거 횟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값,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어때까지? 10회까지 해서 총 값 얼마? 5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안 배우셨던 게 배우셨네요. go to 문장. 반복문을 처리함에 있어서 혹은 조건문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수행하다가 만약에 이거를 직접 어딘가로 무조건 이동하라는 것을 강제명령을 가진 분기문이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go to 문이에요. 또 하나 배우셨던 것은 여러분들 혹시 그 조건문에서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 할 때 케이스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해당되어지는 케이스에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 케이스로 내려갈 필요 없죠. 그럴 때 강제적으로 분기시켰던 게 뭐가 있어요? 중지시켰던 게 브레이크 문이에요. 그리고 컨티뉴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는 리턴 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과제를 했을 때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소스를 바로 보시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거 과제를 제가 답을 드렸던 내용들하고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굉장히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복문의 두 while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for문, while문은 조건식을 먼저 확인하는 반면에 두 while 문장은 일단 반복할 문장을 수행한 후에 조건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바로 왼편에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정수형 A, 인티저 A를 1로 초기화를 시켰고요. 대입연산자 시켰고 두라는 문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블락이 있습니다. 블락 안에 A는 A 곱하기 2예요. 그럼 일단 1번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나면 A가 1이죠. 왼쪽에 있는 A는 A 곱하기 2 우측에 있는 A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A 곱하기 2의 고불한 값이 좌측에 있는 A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측에 있는 A가 1 곱하기 2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A의 값이 2가 되어지고 while 문장을 만났더니 A가 10보다 작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두 문장 안에 있는 A는 A 곱하기 2라고 하는 실행 문장을 계속 수행하시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두 while 문장은 특이하게 실행문을 무조건 먼저 한 번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한 후에 다시 실행문을 실행하는 거죠. 예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티저 A, 정수형 자료형을 가지는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으로 대입,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두 문장 만났고요. 일단 먼저 A는 A 곱하기 2를 하게 돼요. 그러면 A가 1이니까 좌측에 있는 A 1 곱하기 2 하게 되면 좌측 A에 있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에 있는 A가 곱하기 2가 되니까요. A가 지금 현재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 1 곱하기 2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A가 바로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근데 while 문장에 봤더니 지금 계산되었던 A가 10보다 작으냐? 네, 참이에요. 그럼 다시 두 문장으로 갑니다. 가서 A는 해놓고 나서 아까 A가 2가 나왔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게 돼요. 그럼 A가 얼마가 되죠? 4. 4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4라고 하는 조건식의 while 문제 가서 봤더니 4라고 하는 애는 10보다 작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두 문장에 가서 A는 아까 A가 4였으니까 4 곱하기 2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8이 되죠. 예, 8 되고 나서 그 다음에 while문에 있는 8이 10보다 작으냐? 네, 참이죠. 그럼 다시 두 문장으로 가죠. 가서 A는 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6이 나오죠. 16이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while 문장을 봤을 때 16은 어떻게 됩니까? 10보다 크죠. 예, 그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출력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6까지는 된 거예요.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while 문장의 A 값이 16은 10보다 어떻게 돼요? A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프린트 문장으로 가서 16을 찍고 그냥 끝나고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두 while 문장은 반복한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A는 2로 증가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조건식을 검사하게 되는데 A가 10보다 작아지게 되면 참이 되면 계속 반복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맨 마지막에 실행한 A가 16이 되고 나면 반복을 끝내고 printf 문장에서 출력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do while 문장하고요. while 문장하고 for 문장이 있었을 때 do while 문장은 조건식과 관계없이 반복할 문장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고요. 이때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해야지 실행되고요. 조건이 거짓이게 되면 실행문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문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while문은요. while문은 조건문을 만족해야지 실행하고요. 그리고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실행문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반면에 do while 문장은 무조건 조건식 앞에 있으니까 조건식과는 상관없이 실행문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제 3번을 해볼게요. do while 문장을 이용해서 학생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잘 보세요. 자, 일단 점수별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점수에 맞는 학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숙제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차이점은요. 자, 실행하면 좀 봐주세요. 일단 먼저 이를 실행한다라는 메시지 떨어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떨어져요. 이때 Y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점수 입력 받는 거고요. 만약에 N, NO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결돼서 그냥 끝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화면을 봐주실까요? 1번. 자,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2번으로 갔어요. 그래서 yes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점수 입력이라는 거 나와서 내가 93이라는 점수를 넣었더니 A 학점이라는 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왔죠. 자, 2회 실행을 합니다. 2회 실행하는 곳에다가 이제는 내가 no라는 것을 했더니 총 2번 수행 후에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의 입력을 위해서 yes냐 no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키보드로 점수 입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수 입력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점수에 따라서 이 내용을 do while 문장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반복 수행하는 내용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화면 설계된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얘는 무한 루프예요. yes를 만나게 되면 계속 도는 거죠. no를 만나게 되면
그 문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과제 3번을 수행하실 때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설계를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적 처리 프로그램인데 일단 do while 문장 하고요. 이 안에다가 다중 if else 문장을 써서 다중 if else 문장은 뭔가요?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C 학점인지 D 학점인지 F 학점인지 그 외 학점인지에 대한 조건을 처리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A 학점은 90점 이상 100점 이하고요. 즉 입력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학점이에요. B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인데 이때 입력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B입니다. C 학점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고요. 입력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C예요. D는 60점 이상 70점 미만, 입력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D가 되고요. F 처리는 0점에서 60점 미만이니까 입력한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F 처리가 되고, 맨 마지막 예외 처리 사항으로 100점이 넘어가거나 만약에 음수값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고토문을 이용해서 바로 분기를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알고리즘으로 해서 슈도코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작성된 슈도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C 형식으로, C 언어의 형식대로 프로그램을 코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이 작지 않잖아요. 조건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코드를 작성하려면 설계 도면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코드 하시게 되면 나중에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식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 이걸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제 어려워지시고 흥미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먼저 설계하는 부분부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화면, 그 화면을 어떻게 설계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과제에다가 꼭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로 일단 점수를 입력을 받으면 그 점수에 부여된 학점이 화면에 출력되면 됩니다. 이때 키보드 점수가 들어갈 때요. 만약에 100점 이상이 들어가거나 값이 음수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다시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보드로 점수 넣어야 되죠. 그리고 반복할 수 있는, 즉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시킬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일단 조건,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데에 대한 조건, 이걸 넣어주시는 거죠. 그걸 do while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8번 라인에 do 문장 나왔고요. 49번 라인에 while 문장이 나왔어요. 1이라고 해놨죠. while 문장 1. 이건 무한반복이에요. 그런데 끝나는 데가 언제 끝나게 되어 있나요? 값을 집어넣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yes냐 no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14번 라인에 만약에 값이 대문자 n이나 소문자 n이 들어오게 되면 종료합니다라고 하는 16번 라인에 있는 if 문장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입력되어지는 게 yes 아니면 no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9번 라인에 yes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대문자 s나 y나 아니면 소문자 y가 들어오게 되면 19번 라인에 있는 else 문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화면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점수 입력 들어가는 거 하나, 반복 카운트해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 반복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yes냐 no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문자 6번 라인에 있는 op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뒀어요. 자, 이거는 캐릭터죠. yes냐 no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거니까 일단 do while 문장으로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번 라인 먼저 실행하죠. 그래서 printf 문장에서
카운트가 지금 1로 초기화 되어 있으니까 1회 실행 나오고요. 10번 라인에 printf 문장을 찍힙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일단 메시지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키보드 입력을 기다려요. 키보드 입력을 기다릴 때 scanf 문장이 나와 있죠. scanf 문장 안에서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자로 들어가니까요. 문자로 받겠다. 이때 이걸 저장하는 위치는 op라고 하는 변수, 즉 op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 주소 값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 주소에 찾아가서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yes든 no든 그 값을 저장을 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고, scanf에 대한 앞에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 쓰는 인자는 값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출력 문자열, 그 다음에 저장되어지는 곳,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이즈 오브 그 공간의 길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해서 14번 라인에 만약에 노라고 들어오게 되면 브레이크가 그냥 빠져나가면 되고요. 19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네요. else, 만약에 그게 아니라 else if 나와서 Y다 라고 하게 된다라면 20번 라인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잘 보세요.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21번 라인에 점수를 입력을 하는데요. 점수를 21번에 고우트 문으로 가기 위한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레이블을. 그리고 나서 22번에 수행하죠. 점수를 입력을 하는데 점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 10진수 타입으로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가서 그 값을 넣게 돼요. 이때 25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점에서 90점 사이, else if 그게 아니라 90점에서 80점 사이, 29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80점에서 70점 사이, 31번 라인에 70에서 60 사이, 33번 라인에 60에서 0 사이.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 허용 범위를 넘어섰어요. 100점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else 문장을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38번 라인에 있는 뭐가죠? 고우트 리 점수라고 하는 레이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21번 라인으로 다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두 while 문장 8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49번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y 값과 yes, no 값이 들어가는 14번 라인에 있는 if else. 그리고 나서 19번 라인의 else if 안에서 만약에 점수 입력이 되어지는데 그 점수가 100점 구간 넘어가거나 음수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처리. 그리고 나서 25번 라인에서 정수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if 그 다음에 else if 다중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어지는 점수 구간에 해당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 A학점인지 B학점인지 C학점인지 D학점인지 F학점인지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버퍼 안에다가 어떻게 돼요? 예, 엔터가 들어가야 되죠. 엔터가 들어가는 게 40번 라인에 있는 get 캐릭터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주성문으로 해서 꼭 처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저 캐릭터를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운트를 계속 해야 되죠. 왜? 1회 반복했냐? 2회 했냐? 3회 했냐? 즉, 한 번 입력하고 점수하고 끝냈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했느냐? 3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밖에 그 외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알파벳을 다시 그러니까 y 아니면 no 이런 값들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hile 문장에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브레이크 모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1번 라인까지 이 내용을 처리했습니다. 이거 예전에요. 여러분들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나 if, else 해서 조건식에서 여러분들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반복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과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 즉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겠느냐 아니면 값이 들어왔는데 그 값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가해서 넣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25번 라인서부터 여러분들 39번 라인까지가 성조 처리 구간에 대한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반복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or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하시면 편리하죠. 예. 두 번째로 while문은 반복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식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아래에 선언되어 있던 실행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do while 문장은 앞에서 배우셨던 for 문장과 while 문장은 어쨌든 무조건 반복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행 문장을 처리하는데, do while 문장은 무조건 한 번은 먼저 실행 문장을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복 조건을 검색한 후에 반복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점, 이 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do while 문장은 조건을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행 문장부터 실행 문장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조건문을 확인하고 참인 경우에만 실행 문장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배열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배열에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미리 먼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반복문을 배우셨는데요. 반복문은 계속 조건에 참인 경우에 실행 문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쓰고요. 만약에 모든 조건문은 조건식이 거짓일 때 반복이 끝나고요. 따라서 반복문 처음에 조건식이 있는 while 문장이나 for 문장은 반복문 위에 반복이 끝나고 마지막에 조건식이 없는 do while 문장은 반복문 밑에서 반복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조건식이 처음 앞에 있는 while 문장이나 for 문장은 반복문 위에서 반복이 끝나고 do while 문은요 조건식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 밑에서 반복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복문을 처리하는 중간에 임의로 반복을 끝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분기문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제어문이거나 혹은 반복시켜주는 코드 블록 내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거나 혹은 다른 명령문의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분기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보셨지만 어느 특정된 값이 잘못 입력이 돼서 다시 처음에 있는 문장으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 go to 라고 하고 레이블명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예전에 여러분들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케이스별로 어떤 실행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해당되어지는 케이스 문장이 맞으면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케이스 문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지금 조건의 참인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문장에서 실행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장을 끝내버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것이 이제 브레이크문이에요. 따라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분기문은 브레이크문이라든가 컨티뉴 문장, 그리고 go to, 그리고 return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는 아까 보셨고 기본적으로 if else 문장의 다중 if else 문장,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서 보셨고요. go to 문장은 앞에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고, return은 메인 함수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return 되돌려주는 값, 그것은 이제 return으로 처리해 주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안 보신 것은 이제 continue 문장인데, 이 continue 문장은 반복 조건에 대해서 계속 문장을 수행을 하다가 만약 어느 특정된 조건이 있으면은 반복 조건의 그 다음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하고 나서 컨티뉴 문장을 만나게 되면 5, 6, 7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1, 2, 3, 4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컨티뉴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기문은 크게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고우트문, 리턴문이 있어요. 이 중에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이나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올 때 주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컨티뉴문은 조건문이나 또는 반복문 안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반복문에서 컨티뉴 문장을 만나면 컨티뉴 문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를 무시한 채 반복문의 처음으로 무조건 이동한다는 점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투문은 지정된 레이블로 무조건 이동하라는 강제 명령이에요. 따라서 이때 그러면 고투문은 어떻게 선언하냐 하면 레이블명 이름 두고요. 그 다음에 변수 쓴 다음에 선언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이름 뒤에 콜론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미콜론 찍잖아요. 문장과 문장의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찍는데 얘는 콜론을 찍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return문은 현재 수행 중인 함수를 종료하고요. 해당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return문 다음에 선언된 그 어떤 명령어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eturn문을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도 실행할 수가 없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return이에요. return은 되돌려주다 이 소리잖아요.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나 반복문이나 제어 문장에서 이 분기문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제를 하나 해볼게요. 이 과제는 앞에서 여러분들 누적 합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셨죠? 자,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몇 가지만 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누적 합계를 하기 위한 우리가 값을,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키보드는 입력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자열로 입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정수 타입으로 입력을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스캔F 할 때 입력 변환 그 기호를 써서 %d를 쓰죠. 이때 만약에 정수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누적합계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음의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고투문을 처리해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해보셨던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두 while 문장을 사용을 해서 반복 처리를 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자, 이때 프로그램을 중간에 끝내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으냐면 누적합이 1000을 초과하는지 판결을 해서 만약에 1000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거기서 끊어버리고 결과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1부터 50까지 값을 더한다 라고 하게 되면 1부터 50까지 더했을 때 맨 마지막에 1부터 50까지에 대한 총합이 나오죠. 근데 그 합을 계산하는 가운데에 1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적을 더 하다가 만약에 그 누적된 값이 1000이 넘어가는 그 지점이 나오면, 최초에 1000이 넘어가는 그 누적 합계가 나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총 1부터 시작해서 몇 회까지 누적 계산한 값 이것이 얼마고 그리고 1000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에까지 합을 구할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 음수를 넣게 되면 음의 점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go to label 명으로 해서 가서 다시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라고 나왔죠. 자, 여기다가 50을 넣습니다. 50을 넣었더니 원래 1부터 시작해서 쭉 50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45에 가다 보니 여기가 1035라고 해서 1000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끊어버립니다.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45까지의 누적의 합이 1035였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브레이크문에서 쓰는 거예요. 자,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들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예제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려는 프로그램은 누적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때 누적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값은 키보드로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키보드로 들어오는 값이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를 먼저 판결을 내리고, 만약에 양의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입력되었던 수만큼의 누적 합을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이때 누적 합을 계산할 때 1000을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음의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 고투문으로 가서 레이블명에 간 다음에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서 다시 처음에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라고는 메시지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코드를 하나씩 볼까요? 자, 5번 라인입니다. 먼저 숫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수, 그 다음에 카운트 반복을 해야 되니까 CNT라고 하는 카운트 변수, 그 다음에 누적의 합을 계산하기 위한 합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합 변수, 전부 다 정수형 타입이고요. 이때 합은 지금 초기값을 0으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번 라인에 고우트에서 레이블명, 나중에 이 레이블명을 하나 만들었고요. 레이블명 다음에는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8번 라인에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실행 문장에서 프린트 문장 나왔고요. 그리고 9번 라인에 스캔F로 해서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키보드 입력으로 해서 내가 값을 만약에 50이라고 넣었다라면 수라고 하는 su라고 하는 변수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으로 찾아가서 그 주소값 안에다가 지금 넣었던 값 50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대입되었던 수라고 하는 애가 su라고 하는 애가 2번입니다.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의 정수란 얘기죠. 음의 정수란 얘기는 13번 라인에서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떨어지고, 14번에 프로그램 다시 시작할까요? 나온 다음에 15번 라인에 보게 되면 고우트 레이블명으로 해서 R2라고 하는 레이블명이 있는 7번 라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8번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9번 라인에 있는 스캔F 기다리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11번 라인에 있는 if, 그 다음에 17번 라인에 있는 else 문장을 만나서 만약에 0보다 작은 수가 아니라 0보다 큰 수라면은 17번 라인에 있는 else 문장, 즉 3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죠. 자, else 문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복문 초기 값 1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만났어요. 두 문장은 뭔가요? 일단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되죠. 실행해야 되죠. 자, 뭐랍니까? if 문장이네요. 23번 라인에 합이 만약에 1000보다 크다면 요거부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프린트 누적 합이 1000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하는 거예요. 계속 합은 합 플러스 CNT, 즉 처음에 합이 얼마였어요? 초기값이 5번 라인에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그 다음 뭐예요? 카운트가 1이니까 1 하게 되면 좌측에 나와 있는 합은 얼마인가요? 1이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요? 23번 라인으로 가죠. 23번 라인에서 어떻게 돼요? 이쪽 건 만족하잖아요. 자, 근데 else 문장에 가서요, 이 내용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먼저 31번 라인에 첫 번째 반복 문장에서 카운트하고 합하고 먼저 찍어요. 처음에 카운트 1, 그럼 합은 얼마예요? 합은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나서 CNT 카운트를 얼마예요? 2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이 내용이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밑에 있는 while 문장으로 가야죠. while 문장에 가서 지금 현재 카운트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보다는 작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if 문장으로 가서 합 계산하고, 그랬더니 이 조건이 아니라 s 문장에 가서 또 더하고, 그리고 나서 2회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3 찍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while 문장에 봤더니 이 조건에
어떻게 돼요? 참이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두 문장 안에 있는 23번 라인으로 가는 거죠. 이 내용들이 계속 수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3번 라인에 이 while 문장이 끝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if 문장에서 뭘 하나요? 여기가 예, 합의. 이거는 계속 카운트를 반복을 시키는 건데 프로그램을 중간에 종료시키는 것은 어디예요? 23번 라인 안에서 그냥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그냥 여기서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계산한 값이 어느 순간에 1000보다 넘은 게 나와 있으면 누적되는 값이 초과했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브레이크 문에서 빠져나가서 35번 라인까지 그냥 찍어버리고 리턴 0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분기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 문장을 처리하는 코드 블럭 내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시키죠. 자, 아까 보면은 if 문장이나 else 문장에서 될 수 있고 스위치 문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명령문의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기문이라고 하고 C 언어에서는 break문, continue문, goTo문, return문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만 더 주의하실 게 있어요. break문은요. 아까 여러분들 두 while 문장 안에서 if 문장이 또 하나 있었죠. 그러면 원래 두 while 문장은 첫 번째 무조건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실행하고 난 다음에 while문에 가서 조건식 확인하고 그 조건식이 참이면 다시 실행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 실행 문장이 if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두 while 문장 안에 if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처리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 문장이나 또 for 문장이 중첩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첩된 방법문에서는 한 방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or문이 들어가 있는데 또 for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form은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브레이크문은. 따라서 그 브레이크문이 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이나 스위치 문에서만 빠져나오는 거지 중복 반복문 안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는 반복문까지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 혹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했던 내용은 반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제어 문장인 브레이크문까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에 미리 먼저 예고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함수를 좀 배우시게 될 텐데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C 언어 메인 함수를 쓰고요. 그 메인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썼던 함수가 있었어요. 몇 개. 뭐가 있었냐면 scanf 함수나 아니면은 printf 함수.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함수가 뭔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먼저 여러분들과 예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요. 프로그램에서 어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별도로 정의해 놓은 독립된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중복된 코드를 줄여줄 수 있고요. 복잡한 문제를 모듈 단위로 분리해서 단순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나를 이제 샀습니다. 게임팩을 하나 샀는데 그 게임팩 안에는 1번 게임, 2번 게임, 3번 게임, 4번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샀던 게임기는 지금 개발된 게임팩 1번, 2번, 3번, 4번만 사용하는 게임 기계가 아니라 나중에 나올 수 있는 5, 6, 7, 8번 게임도 같이 그 게임기 안에다가 그 게임 서비스 팩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게임을 개발했는데 계획은 머릿속에 해놨습니다. 스케줄을 해놨어요.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끝나면 4단계가 가는데 지금 현재는 4단계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제품은 이걸로 해서 빨리 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1번 게임에 대한 함수 하나 만들고 2번 게임, 3번 게임, 4번 게임. 그거는 이제 게임 이용자가 난 1번이요. 그럼 1번 게임 나오고 2번이요 하면 2번 게임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이 1번부터 4번까지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막 이용되고 있다가 이제 이제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떨어질 쯤 돼서 내가 프로그램을 막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게임 서비스 팩 2에다가는 5, 6, 7, 8번 게임을 넣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게임하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1, 2, 3, 4번이 들어가 있는 게임 서비스 팩 1번을 뚝 빼고요. 지금 개발되어 있던 5, 6, 7, 8이라고 하는 게임의 서비스 팩을 메인 단말기 안에다 이렇게 서비스 팩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죠. 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함수의 종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하나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함수는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니까 어딘가에 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갖다 쓰는 거죠. 이 내용은 컴파일러사에서 제작한 내용들이 이제 제공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컴파일된 기계어 코드 안에 모아놓은 파일이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헤더 파일을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주죠. 표준 입출력을 처리하려면, 즉 scanf나 printf 처리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즉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헤더 파일을 링크를 걸어주잖아요. 이게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나 혹은 개발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두 번째는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지원이 안 되는 명령어를 사용자가 직접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내가 명령어로 쓴 거나 아니면 걔를 라이브러리 펑션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단 이와 같은 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함수를 만드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문법 구조 안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까 배우셨던 C 언어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처럼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모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미리 먼저 예습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먼저 예습을 좀 해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업 받으시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